오늘이 제일 더운 것 같은데, 내 느낌 아니냐? 어? 그늘은 시원하고 햇볕. 사우디도 가면 그래요. 그늘은 시원해요. 사막도 그래. 이건 날씨가 정상이 아니야. 뭐지? 난 그 학원에만 있어요. 아무 데도 안 가. 제일 시원해. 학원. 시작할게요. 도형의 이동이야.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용어가 있었어요. 위치 관계. 위치 관계가 뭐지, 채원아? 그렇지.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아, 똑똑하네요. 잘했어. 같은 맥락이에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도형의 이동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이차함수 하나를 예를 든다면, 얘는 0,0이 꼭지점이 잡혀있는 거고, X축, Y축이 만나는 교점이 원점인 걸로 꼭지점이 있다고 해볼게요. 얘를 움직일 거야. 얘를 움직이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옮겨왔어. 오른쪽으로 3칸, 위쪽으로 2칸. 그럼 점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죠? 3,2가 되는 거죠? 모양은 변해, 안 변해? 이동을 했을 때는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내 그림 좀 달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둘의 모양은 똑같아요. 이동을 시켜서 포개면 완전히 일치해요. 이걸 우리가 이동이라고 하는 거야. 이동이에요. 괜찮아? 이거 이동이에요. 근데 이 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평행 이동이라고 해요. 이동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얘는 평행 이동이에요. 평행 이동은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거예요. 선생님, 얘 지금 대각선을 움직였는데요? 아니야. 이렇게 대각선을 움직였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3칸, 위쪽으로 2칸을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행 이동이야. 괜찮아? 이해 갔어? 그런데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왼쪽으로 움직였어요? 위, 아래 이렇게 말하기가 좀 불편해서 약간 통일감 있게 뭐라고 말할 거냐면 좌우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좌우의 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X축 평행 이동이라고 그래요. X축이 우리 선이 가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플러스만큼 이동을 하는 거고 왼쪽으로 이동하는 건 마이너스만큼 이동하자라고 말을 할 거야. 그럼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라는 말은 어디로 이동하라는 얘기야? X축 3만큼은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을 해. 좌우, 위, 아래, 뭐야? X축 3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방향이. 이렇게 3칸 가라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Y축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세요. 라는 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아래로 한 칸을 내려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려워? 안 어려워. 이렇게 용어를 정한 거야. 용어의 뜻이 이건 거 알겠죠? X축 평행이동, Y축 평행이동은 위아래 좌우로 이동하는 걸 숫자와 부호로서 나타낸 거예요. 그럼 명확하잖아. 이해됐죠? 그럼 얘는 X축으로 플러스 3, Y축 플러스 2만큼 이동해서 오른쪽 3칸, 위쪽 2칸으로 이동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단한 내용 없죠? 이게 첫 번째야.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 적은 있어. 언제? 2차 함수 때 배웠어. 이때 분명히 평행이동을 배웠어. 못 참겠다. 평행이동을 배웠어. 근데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했던 거고요. 이제 오늘 이거를 배우고 나면 모든 도형이라는 것은 원과 같은 함수가 아닌 도형들도 있고요. 배운 적은 없지만 3참, 4참수 어떤 함수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원래는 증명까지 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복잡해서 그걸 하다가 너희들 졸까봐 일단 지금은 증명은 안 할게요. 알겠죠? 자, 한번 봅시다. 얘들아, 이 참수식이 원래 얼마냐면 y는 2x제곱이었어. y는 2x제곱이었어. 그럼 이 녀석의 함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 좌표가 0,0인 거는 기본형으로서 y는 2x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꼭지점 좌표가 3,2가 된다면 그리고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창의 개수가 2가 되라는 얘기인 거니까 식을 세워볼래? 라고 한다면 너희들 세울 수 있을걸요. y는 2 괄호 열고 x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뭐지 이게? 꼭지점 좌표가 3,2가 되면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일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되고 없어요. 그죠? 다 알 거야. 그럼 보세요. 얘랑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거냐라고 말한다면 이거예요. x축으로 3만큼 이동을 했더니 이 x제곱이 x마 3의 제곱이 된 거고 y축으로 이만큼 이동을 하라고 했더니 플러스 2가 붙은 건데 이렇게 놓은 상태로는 해석하는 게 좀 어렵고요. 얘를 조금 바꿀 거야. 여기 플러스 1을 일로 넘겨. 그럼 좌변이 얼마 되죠? y-2는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걸 하나 알았어. 됐죠? 여기가 됐을까요? 괜춘? 자, 그럼 이제 얘들 보세요.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시키래. 그랬더니 이 식이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어떻게 바뀐 건지 보이세요? x축으로 3만큼 이동을 했더니 x제곱이 x마 3의 제곱을 바뀌었고요. y축으로 2만큼 이동을 하고 했더니 이 y 대신에 이렇게 바뀐 거라고요. 다시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얘들아. 이걸 이동해 볼게. 잘 봐. 얘를 x축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1만큼 이동하래. 왼쪽으로 3칸, 위쪽으로 1칸 움직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어떻게 달라지면 되냐면 이 x가 뭘로 바뀌면 돼요? x 플러스 3으로 바뀌면 됩니다.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려면 얘가 뭘로 바뀌면 돼요? y 마이너스 1로 바뀌면 돼요. 평행 이동되는 그 숫자를 그대로 뒤에 붙여주면 되는데 부호를 바꿔서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해되겠어? 다시 하람 x축으로 어렵게 할게요. x축 p만큼 이동하고요. p만큼이야. y축으로는 마이너스 q만큼 이동하세요. 와우, 어려워요. 식 얼마 될까요? 쟤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 뒤에 뭐 쓰면 될까요? 괄호 x 제곱인 거고 여기서 볼게요. y 플러스 q입니다. 잘했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y 대신에 y 얘랑 부호 바뀐 플러스 q를 x 대신에 x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 q를 대신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평행이동은 이거예요. 무조건 x축으로 만약에 p만큼 이동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게 중요해. 계산이 아니라 x 대신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x 대신에 x-p를 대입하라는 얘기고
똑같이 y축으로 q만큼 이동하세요 라고 한다면 누구 대신에? y 대신에 누구를? y 마이너스 q를 대입하면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평행이동이 되는 요령이야. 이걸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함수를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그때 똑같이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니? 근데 2차 함수의 경우는 아까도 했지만 뭐냐면 y는 만약에 2x제곱이 있었는데 얘를 만약에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을 하라고 한다면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x 대신에 x마 3을 대입해서 써주시고 y 대신에 y 플러스 4를 쓰는 거야 원래는. 근데 식은 특히 함수식은 y에 관한 식을 정리하는 거니까 여기 상수 플러스 4를 없애주고 이항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4로 부호가 마사로 들어가는 것 뿐인 거지. 기본적인 원리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하는 게 맞습니다. 됐나요? 그럼 봐봐, 또 한번 해볼게. 그럼 조금 복잡한 걸까? 원이 아니에요. 이번엔 원이에요. 원이 있는데 원을 이동시킬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시킬게요. 자, 이제 봐봐. 이걸 오늘 배운 대로 풀면은 무조건 풀려요. 어떤 것도. 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안 하고 조금 더 다르게 할 건데 일단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 x축으로 마3을 이동하라고 했으면 누구 대신 누구를? 누구 대신 누구를? x 대신에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아무도 안 해주냐?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이걸 대입하는 거라고. x축으로 마3만큼 이동시켜요. x 대신 누굴 대입한다? x 플러스 3을 대입한다고요? y축으로 이만큼 이동시키고 싶어. 그럼 여기 y 대신 누구를? y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요. 이게 끝인 거라고. 그럼 계산 얼마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또 하나 너희들이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3만큼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y 대신 누구를? y 뿔 3 마3. 알면 대답해주면 안 되냐. 자,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니까 x 대신 누구를? x 나랑 수업하기 싫다 이거지 다들. 근데 애들 이거야. 여기만 x-를 대입한 게 아니라 모든 x에 x-를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갔어요? 모든 x에 x 빼기 p를, 모든 y 대신에 y 빼기 q를 대입하라고요. 그게 바로 평행이동인 겁니다. 됐니? 어렵지 않죠? 이거는 배웠었을 수도 있고 뭐 다르게 너희들이 보는 순간 느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꼭 이렇게 평행이동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원방 보세요. 이 원방은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2 콤마 마이너스 1이었죠. 반지름은 2였죠. 됐어? 자, 봐봐요. 지금 내가 처음에 알려준 건 도형의 이동인 거예요. 도형의 이동. 그런데 사실 점은 숫자 그냥 더하면 되거든. 잘 봐. 이 도형 전체를 이렇게 가라는 얘기는 왼쪽으로 3, 위쪽으로 2칸 올라가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중심이 2 콤마 마이너스 1에서 왼쪽으로 3칸, 위쪽으로 2칸 이동하라는 얘기죠. 그럼 그 좌표가 얼마가 돼? 여기다가 그냥 뭐 하면 돼요?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도형의 이동이 아닌 점의 이동은 그냥 숫자를 넣어주면 돼, 추가로.
이게 되긴 얘들아? 2,3이 있어. X축으로 1만큼 이동을 하고, X축으로 1만큼 이동을 하래. 그럼 3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당연히 3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점을 이동시킬 때는 그냥 합쳐지는 거고, 도형을 이동시킬 때만 지금 배운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괜찮니? 그럼 사실 이 문제는 중심좌표가 2, -1 반지름이 이거였으면 이 중심의 점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 마3과 2를 합쳐서 중심좌표가 마일 1로 바뀐다라고 하면 끝이야. 반지름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중심이 얼마로 갔는지만 알면 돼요. 원방의 경우는. 굳이 식을 계산해서 풀 필요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가도 시간 주고 싶은데 내가 같이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X축으로 마사,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킨대요. 이거는 도형이에요, 점이에요? 1,2는 도형이야, 점이야? 점이죠. 뭐 점이죠. 이 점을 X축으로 마사, Y축 3만큼 이동시키라고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X값에다가 이거를, Y값에다가 이거를 뭐 하면 돼? 그냥 그대로 더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마사 더해주고 여기다가 3 더해주면 마3, 5가 되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잖아. 그럼 옆에 있는 문제 똑같이 할 수 있잖아, 너희들이? 2번 3, 마사를 또 이동시키면 얼마 되겠어요? 그렇죠. 마일, 마일 됩니다. 3에다가 마사 더하고 마사에다가 3 더하면 마일, 마일 되는 거라고요. 당연한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점의 이동이야. 근데 이제 뭐 하자고 얘를 도형을 이동시킨 건데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겠대요. 이건 점이 아니라 도형이에요. 도형의 이동은 이 방법을 이용해야 된다고요. 맞죠? 2번 지금 풀어보세요. 1번 두 문제잖아. 1번과 2번 지금 둘 다 풀어줘. 끝. 이게 도형의 이동이야. 별거 없죠?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그럼 이런 거야. 도형을 이동할 때는 x 대신에 x마피, y 대신에 y-q를 대입할 거고, 점을 이동할 때는 그냥 숫자를 더해주면 돼요. 이동하는 양만큼을 더해주는 거야. 빼기 피 이런 게 없이. 그죠? 끝. 오케이? 두 번째. 대칭 이동이지, 대칭 이동. 초등학교 때 배운 적 있는데, 대칭 이동. 혹시 알려나?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4학년 때? 뒤집기. 이런 거 배웠어요. 왼쪽으로 뒤집기, 오른쪽으로 뒤집기. 뒤집기가 대칭 이동입니다. 근데 대칭 이동에는 어떤 특별한 기준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값이 선이 될 수도 있고요. 고개를 들러. 나만 봐라. 거기 볼 게 없다고. 선이 있는데 특별한 선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특별한 선이 누구냐면 X축. 두 번째로 특별한 선 누구야? Y축. 고개를 들려. 안 되겠다. 잠깐 일어서 있자. 또 안 돼. 넌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눈피에서 몰래 훔쳐 자기야 지금. 일어서. 자, 보세요. 그 자리 옆에서 일어나 있어. 들어가지 말고. 예를 들겠습니다. 이 좌표가 3,2야. 오늘따라 집중 못하지? 3,2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다는 게 뭐냐면 X축을 접는 선으로 접으란 얘기야. 이걸 접는 선으로 접으면 이 점이 마치 여기에 물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밑에 있는 부분과 위에 있는 점이 만나서 생기는 점의 위치가 있겠죠.
그게 어디겠어? 여길 거야. 이게 바로 X축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냐면은 X랑 Y가 똑같진 않거든요. 근데 일로 내리면 이 둘의 누구는 X 아니면 Y 누가 똑같아? 그럼 좌표가 얼마지? 아니 너무 쉬운 건데 눈빛과 대답을 이렇게 안 해주면 이게 어렵더 이해를 못한 거와 같은 착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그럼 진도를 못 나가. 눈빛들로 얘기하든지 대답을 해달라고! 얘는 3, 마이너스 1가 돼요. 끝. 다시 이 점을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일로 오겠죠? 이 좌표 얼마예요? 네, 얘는 마 3, 2입니다. 부호가 바뀌네? 근데 어떤 부호가 바뀌냐면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X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 X값 빼고 나머지 게 바뀌는 거야. X축 대칭은 X값은 그대로고 나머지 게 바뀌는 거고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Y의 부호를 빼고 나머지인 X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는 게 중요해요. X축 대칭은 X가 안 변해. 다른 게 변해. Y축 대칭 이동은 Y가 안 변해. 다른 게 변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게 바로 X축 대칭, Y축 대칭. 선대칭이라고 하는 거. 이걸 바로 우리가 선대칭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얘 말고 어떤 선이 아닌 점에 대한 대칭도 있거든요. 바로 이거야. 여기 원점인데 이 3,2라는 점을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킬 거야. 일단 원점 대칭이란 말을 알아야 되는데 점 대칭의 뜻은 뭐냐면 잘 보세요. 주인공 A에서 대칭점이 되는 원점으로 반직선을 쭉쭉 내려. 그리고 이 대칭점을 지나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온 만큼 지나가. 이 길이가 같아져야 돼. 그 종착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킨 점이에요. 아시겠어요? 원점 대칭은 다시 원래 도형의 또는 원래 점에서 원점으로 반지점을 쭉 연결하시고 온 만큼 더 가라고요. 온 만큼 더 가요. 일직선상에. 이 점을 원점 대칭이라고 해요. 그럼 이 좌표는 얼마냐면은 여기는 1, 4분면이었는데 얘는 3, 4분면이 된 거죠. X, Y의 부호 모두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그런데 선생님 이걸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뭐냐면 원점 대칭은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을 한 번씩 모두 실시하는 거야. A라는 점을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키고 이 점을 다시 Y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그게 이동된 점이거든요. 그래서 원점 대칭은 X축과 Y축을 모두 다 한 번씩 대칭 이동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누굴 먼저 하느냐? 순서 상관없어요. Y축으로 먼저 대칭하고 다시 X축으로 내려도 똑같은 점이 나와요. 자, 특별한 점과 특별한 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X축과 Y축은 특별하잖아. X 대칭, Y축 대칭이 있는 거고 원점에 대한 점 대칭이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죠? 괜찮지? 좋아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선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한 선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파란색으로 그을게. 바로 기울기는 1이고 정비례 관계고 X값이랑 Y값이 모두 다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 Y는 X라는 선이 아주 특별한 직선이거든요. 점 A를 Y는 X에 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이걸 접는 선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가 돼요. 뭔지 알죠? 얘를 접는 선으로 접었을 때 이 점이 어디에 생기냐? 여기에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생긴 점을 우리가 Y는 X라는 선에 대한 대칭, Y는 X 선대칭이라고 하는데 이 좌표가 얼마냐면 되게 특이해요. 이 점은.
이게 마지막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리면 요거랑 이게 합동이라서 밑변과 높이가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x, y의 좌표를 모두 바꾼 2,3이 됩니다. 되겠니? 몇 가지 했어? 4가지. 이거를 외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 건데 자, 보실게요. 어떤 점이 있어요. x, y는 점이 있어. x축 대칭을 한다, x축. 이 점이 어떻게 바뀌어요? 누가 바뀌어야 돼? x축 대칭을 할 거야. 누가 바뀌어야 돼? 누가 바뀌어야 돼? 여기 봐, 여기 봐요. 누가 바뀌어야 돼? x축 대칭은 x가 아닌 다른 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자, y축 대칭은 누가 바뀌어야 돼? x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 y가 되는 거고요. 원점 대칭, 아까 원점 대칭 했었잖아, 그죠? 원점 대칭 누가 바뀌어야 돼? 둘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y는 x라는 선에 대해 대칭은 x하고 y가 바뀌어요. x랑 y가 바뀐다고. 부호가 바뀐 게 아니라 x 성분과 y 성분의 위치가 바뀌는 거라고요. 이 4가지 외우세요, 지금. 20초. 외워, 눈으로 외워. 눈으로 외워. 자, 그럼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마 3,5라는 점이 있어요.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이거를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부호 바뀌어? y의 부호 바뀌는 거니까 마 3, 마 5가 되는 거고요. 다시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x의 부호가 바뀌어서 좀 같이 풀어야 된다. 눈으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면 둘의 부호가 모두 바뀌어서 되겠어요? 마지막 뭐가 있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면 뭐가 바뀐다? x, y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부호는 안 바뀌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니? 자, 이제 도형으로 넘어갈게요. 도형으로 넘어가요. 도형. 자, 이런 직선이 있어요. 얘를 다시 누구에 관하여? x축에 관하여 대칭이동시키래. x축 대칭을 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y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y는 x마사가 되는 거. 이게 맞아요. 다만 1차함수는 여기 마이너스인 거 안 예쁘니까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y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4로 바꾸면 되겠죠. 이해 가겠니? 다음 얘를 이번엔 어디로 가요? y축 대칭을 하래요. y축 대칭. 그럼 누구 대신 누구를? y축 대칭은 누구 대신 누구를? 누구의 부를 바꿔? x의 부를 바꾸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사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다시 얘를 어떻게? 원점에 대하여 대칭. 원점 대칭.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x, y의 부호가 모두 바뀌어야 되겠죠? 다만 예쁘지 않으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다 곱해서 y는 x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공간이 푸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얘를 누구에 관하여 대칭을 할 거냐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을 시킬 거예요. y는 x.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누구의 부호가, 아니 부호된다. 뭐가 바뀌어야 돼? x, y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3i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만 식이 안 이쁘죠? 이 식을 y에 관하여 정리할 거니까 넘기고 넘기면 3i 마이너스 x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로 바뀐다는 얘기인 거야. 규칙은 저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처음 할 때 너희들 좀 헷갈릴 거야. 뭘 헷갈릴 것 같아? 평행이동인지 대칭이동인지 막 말이 조금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대칭이동은 도형을 이동시키든 점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똑같아요. 부호만 바꾸고 xy만 뒤집으면 되는 거야. 가장 어려운 건 누구야? 평행이동인데 평행이동은 점을 이동할 때는 숫자를 그냥 합쳐주면 되는 거지만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이 규칙에 맞춰서 이동을 시키셔야 해요. 이게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43쪽에 있는 3번과 4번 너희들이 직접 구해 주시고요. 직접 구해 주시고 구해봐요. 다 한 사람만 44쪽 풀고 있을게요. 빨리 해보자 일단. 43쪽 해보세요. 지금 앞서 했던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 완벽하지 않으면 이거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잘 기억 못할 거야. 뭐 정말 못하겠으면 안 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어쩔 수 없어. 해볼게요. 근데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대칭이동은 그러니까 특별한 선과 특별한 점만 했어. 몇 가지 배웠어? 네 가지 배웠어. 특별한 선 3개 배웠죠. x축, y축, y는 x. 그 다음에 특별한 점 하나 배웠죠. 원점. 이거에 대한 대칭이동만 배운 거예요. 맞죠? 근데 이번에는 특별하지 않은 선, 특별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이동시킬 거예요. 그거를 배울 거야. 5번 먼저 보시면 뭐냐면 점 A를 점 B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누구를 이동하는 거예요? A예요, B예요? A를 이동하는 거야, B를 이동하는 거야? 점 R이. 문제를 읽어보세요. A를 점 B에 대하여 대칭 이동. 누구를 이동하는 거야? A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게 되는 건 A인데 기준이 되는 점은 B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칭 이동의 기준이 되는 점은 딱 하나밖에 안 배웠어요. 폰을 아예 가방에 넣어버려. 폰을 가방에 넣어버려. 기준이 되는 점은 원점밖에 안 배웠다고. 맞죠? 이제 원점이 아닌 다른 점일 때도 가능한 겁니다. 해볼게요. 방법은 동일해요. A에서 B로 쭉 가. 멈추지 말고 더 가. 어디까지? 이 길이가 같아질 때까지. 이 점의 이름을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A를 이동시킨 거니까 A 프라임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읽을 때 프라임을 읽으면 돼요. 프라임. 자, 이 점이 점 A를 점 B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킨 거야. 되겠니? 그럼 이 좌표를 구해보자. 요거예요. 우리가 요걸 구하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 문제에서는 그렇게 이동을 시켰더니 얘가 C가 됐다는 얘기인 거고, 이 C의 좌표가 4, 마이너스 5가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얘들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점을 알려주고 기준이 되는 점을 또 알려주고 이동되는 점의 좌표값을 구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동 후의 점과 기준이 되는 점을 알려주고 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문제마다 달라요. 근데 책에서는 공식처럼 2a-x, 2b-y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이런 무조건 헷갈려서 할 수가 없고요. 요령을 기억해야 돼요. 요령은 매우 간단해요. 바로 그림을 그린 후에 이거야. 여기 거리가 같기 때문에 점 B는 누구와 누구의? 점 A와 점 C. 다시 말해서 선분 AC의 무슨 점이야? 점 B는 선분 AC의 중점이에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중점 구하는 방법 뭐죠?
좌표값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의 가운데 값 구하는 거지. 따라서 얘네들의 가운데 값 구하는 방법은 x끼리 a와 4를 더하고 나누기 2, b와 마이너스 5를 더하고 나누기 2. 이게 중점 끝인 거야.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얘가 2고 얘가 3이래. 그럼 a, b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해지겠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나오냐면 4 빼기 4가 나오고 b는 얼마가 나오냐면 6 더하기 5가 돼서 a 값, b 값이 모두 구해지는 거예요. 포인트는 딱 하나야.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기준이 되는, 대칭 이동의 기준이 되는 이 점이 이동 전과 이동 후 이 두 점의 중점이 된다. 입니다. 이것만 이용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괜찮아? 그럼 만약에 이번에 문제가 얘가 아니라 도형이었어. 원이 있어요. 이 원을 중심이 여기인데 이 원을 이 점에 대하여 이동시키래. 그러면은 이 원이 이쪽에 와서 생길 거 이렇게 노란색 원을 알려주고 기준이 되는 점을 알려주고 이동 후의 원을 식으로 구하래. 그럼 뭐만 알면 되냐면 봐봐요. 이 원의 중심이 만약에 마3,1이었고 반지름이 2였어요. 이 원을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켰단 말이야. 그럼 물어볼게. 반지름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반지름은 그대로 2일 거야. 그럼 우리 무엇만 알아내면 돼? 원의 중심이 얼마로 바뀌는지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점의 좌표를 A, B라 두시고 A, B와 마3,1라는 이 두 점의 가운데 값이 누구다? 2,3이다. 라고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중점의 값이 얘라고 구하면 되는 거고 나는 사실 뭐냐면 마3이 2로 옮겨지는 건 5칸이잖아.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5칸 옮겨져서 A는 7이 될 거고 1에서 3으로 바뀐 건 이만큼 올라간 거니까 이만큼 더 올라가서 5가 된다라고 풀어도 난 좋을 것 같아. 어찌 되었든 간에 원의 중심만 알아내고 반지름은 그대로일 거야를 이용하신다면 도형도 이동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알겠죠? 끝. 마지막 하나. 그럼 이건 이제 점대칭이 원점이 아닌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는 걸 배운 거고요. 이제 뭐냐면 특별한 선 3개가 있었잖아요. X축, Y축, Y는 X. 특별한 선이 아닌 녀석에 대한 대칭 이동을 배울 거야. 이런 거예요. 점이 여기 점 D예요. 얘가 만약에 A, B야. 이 점을 잘 보세요. 특별한 선이 아니야. 그냥 일반 선이야. Y는 2x-1이라는 그 직선이 있는데요. 점 D를 노란색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림상으로 가능할걸? 이렇게 돼가지고 요 길이가 같아지는 거니까 D 프라임. 결과적으로 이 점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개념이야. 이 점을 1로 이동시킬 건데 얘가 과연 얼마일까요?가 문제인 거예요. 됐죠? 결론은 얘예요. 만약에 이거 숫자다. 이게 만약에 숫자로 1,5였고요. 이 점이 얼마이냐? 이거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점을 A, B라고 줄 거고 결과적으로 A와 B를 구하는 거예요. 얘는 계산이 한 번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려워. 계산을 연립까지 해서 구해야 하거든요. 목적이 얘입니다. 자, 일단 그림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떻다? 같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이 접는 선을 기준으로 얘를 대칭 이동시킨 건데 요 빨간색 선하고 노란색 선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90도예요. 얘랑 90도를 이룬다. 그리고 요 길이가 같다. 요거 이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볼게. 해보자잉. 첫 번째가 뭐냐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2라고 했어요. 그러면 빨간색 두 점을 연결하는 이 빨간색 선분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되지? 얘랑 수직이 되는 거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최근에 했던 거잖아.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얘와 얘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기울기 x 증가량, y 증가량, 이게 기울기인 거고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조금 정리해 주시면 2b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a 플러스 1 a 플러스 2b는 11이라는 관계식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a, b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조건을 너희들이 잘 못 세워요. 까먹어요 맨날. 이거야 얘들아. 요 길이 같다를 이용할 거야. 이 길이 같다를 이제 어떻게 이용하느냐인데 이 길이 같다를 이용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무조건 D와 D'의 중점을 구하세요. 중점을 구하세요. 그 중점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이거 두 개 이용하면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5 이게 중점이거든요. 이 중점이 얘인데 이 중점은 이 노란색 직선 위를 지나요. 이 직선을 지난다고. 그래서 이 좌표를 노란색 함수식에 집어넣었을 때 3이 되어야 해요. 되겠어요? 뭐라고? 뭘 물어봤어? 진짜? 대입한다고 중점을 나타나시면 오마이갓 오마이갓 나도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또 하나의 식이 나오는 거야. 이 둘을 뭐 해줘야 된다? 연립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는데 이거 계속 헷갈려요. 내가 그냥 보는 거 잘 모르겠죠? 다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선이 있고 점을 1로 이동시켜서 이 점 구하고 싶어. 내가 구하는 이 점을 A, B라고 두시는 거고.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해. 그 두 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둘의 기울기가 얘입니다. 라고 식 하나 세우는 거고 두 번째가 어려운데 두 번째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둘의 중점 좌표를 이 함수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요. 그게 얘고 이 둘을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희들 문제에 나와 있는 47쪽에 나와 있는 필수 예제 5번과 6번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래? 왜 그래 너? 너 왜 그래? 요거까지 하시면 도형의 이동이 끝난 거고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기본 개념은 끝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다음 시간에 숙제를 해오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5번하고 6번 필수 예제는 1분 드릴게요. 잠깐만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지금 푸는 사람 있네. 47쪽에 있는 필수 예제 5번과 6번을 풀어보세요. 아마 안 풀릴 건데 잘 안 풀릴 거예요. 너는 그거 말고 얘 먼저 풀어. 이것부터 먼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 풀어봐. 최대한 안 남기고 맞춰서 끝내주고 싶어요. 알겠죠? 배고플 것 같기도 하고. 갑시다. 첫 번째 문제 5-2번이에요. 5-2번 뭐냐면은 K값 구하는 건데 선분 AB가 6이라고 나와 있네요. 선분 AB가 6. 선분 AB가 6. 자,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지나간대요. 잉! 이렇게.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A, 하나를 B로 가는 거고 여기 선분 AB가 6이래요. 이 길이가 6이 되도록 하는 K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문제 되게 심플하죠? 그림을 반드시 이용을 해줘야 돼요. 원의 중심과 이 노란색 직선을 수선의 발로 연결해. 하나만 네 질문이잖아. 연결하죠? 그럼 뭐가 있냐면 중심과 끝점을 연결하면 반지름이에요. 이 반지름 얼마야? 문제에서 10. 헐.
거의 끝났네. 6일 얼마야? 전체가 6이면 3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흰색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10의 제곱 100에서 3, 3은 9를 빼시고 루트를 취하면 루트 90일이 됩니다. 누가 루트 90일인 거예요? 바로 원의 중심하고 노란색 직선하고의 거리가 루트 90일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로 K를 구할 거예요. 아, 내가 빼먹은 분 미안해. 한 번 더 이상하다 했다. 16일이에요. 그럼 여기 흰색이 안 들고 있었네. 너 일부러 전화 안 전화 확인한 거야. 여기 8 됩니다. 8. 아, 예쁘네요. 그러면은 중심하고 노란색 직선하고의 거리가 아주 예쁜 값 6이 나오네요. 그럼 문제 끝났어요. 뭐 구하는 거야? 원의 중심인 0,0하고 노란색 직선 이거를 일반형으로 방정식꼴로 몰아내면 직선이 이렇게 되는데 이 둘의 거리가 얼마가 나와야 한다고? 바로바로 6이 되어야 된다고요. 공식 쓸게요. 루트 2의 제곱 1의 제곱 더하면 5가 되고요. 0, 0 넣으면 다 없어지고 K가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 K는 와우 6 루트 5예요. 그래서 K는 뿔마 6 루트 5인데 K가 아마 양수란 말이 어딘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양수 K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K는 6 루트 5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5-2번이었어요. 끝! 다음 6-2번. 6-2번은 원이 나와 있고 원에 접한대요. 기울기가 얼마인? 2분의 1인 접선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y좌편 구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원이 나와 있는데 기울기가 2분의 1인 접방을 구하래요. 와! 원래 접선의 방정식 문제에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는 공식을 쓰는 거였어요. 얼마냐면은 기울기가 m일 때 y는 mx 뿔마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돼?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와야 돼요. 여기서 반지름이 루트 20이고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공식을 쓰면 y는 2분의 1 x 뿔마 루트 20 곱하기 m제곱이니까 2분의 1 제곱이라서 4분의 1에 1이니까 4분의 5 와우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맞아요. 일단은 맞아.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거 계산하시면 5가 돼요. 예쁘네요. 그래서 얼마 되는 거야? y는 2분의 1 x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필기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이거 잘못 푼 건데. 아, 일부러 잘못 푼 거예요. 애들아, 이 공식을 언제만 써먹는 건지 아세요, 혹시?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얼마일 때만 쓰는 거랬어. 원점일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구한 얘는 누구냐면 봐봐. 얘가 누구냐면 이 원이 아니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루트 12제곱. 이 원하고 이 원에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접선을 구한 게 얘인 거예요. 이해 가요? 근데 이 원은 바뀌었어. 중심이 원점이 아니죠? 자, 드디어 오늘 배운 걸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이 원하고의 관계는 봐보세요. x 대신에 x-1이 들어간 거니까 이 원을 x축을 얼마만큼? 1만큼 이동시킨 거고 y축을 얼마만큼? 마이만큼 이동시킨 거잖아. 그럼 얘들 봐봐요. 이 원에 접선이 있는데 얘네들을 통째로 이동시킬 거야. 이렇게 통째로 이동을 시키면 직선도 평행 이동을 하는 거고 원도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 뭐 해주면 되냐면 우리가 구한 이 직선을 똑같이 평행 이동시킬 거예요. 근데 x축으로는 1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니까 2분의 1 x-1로 대신 대입할 거고요.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키는 거니까 y
플러스 2라고 이동시켜주면 돼요. 이게 답이야. 그래서 이렇게가 답이 되는 거예요. 와우. 되겠니? 그래서 이 식을 2를 이항시켜서 정리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주어지는 문제였을 때 주인공인 원의 중심이 원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셨어야 돼요. 대부분은 원이야. 얘는 원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만큼 똑같이 평행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지아 괜찮겠니? 이해 갔어요? 중심이 원점이 아니었다는 것만 포커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고, 일단 얘들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 둘을 이용한 기울기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예요. 3 빼기 마이너스 1분의 3 빼기 7 하시면 4분의 마사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우리가 구하려는 기울기가 마일인 거야. 기울기가 마일인 거야. m 값이 마일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 4분면에서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을 구하래요. 1, 4분면에서 이 원과 접하는 직선을 구하래요. 그럼 하나만, 원이 몇 개, 직선이 몇 개일까요? 이거 만족하는 직선이. 반지름이 루트 8인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직선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2개 있단 말이야. 근데 1, 4분면 접하는 거니까 얘 말하는 거죠. 요 직선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건데 기울기 얼마라고? 마이너고 공식 쓰시면 마이너스 x 뿔마 반지름 루트 8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 1제곱 1 플러스 1 루트 8 루트 2 루트 16 4 마이너스 x 뿔마 4. 근데 우리가 가는 직선은 y좌편이 양수인 녀석이니까 답은 얘가 되겠죠. 7-2번. 원 위의 점에서 접방을 구하면 이렇대요. 헐. 뭐가 문제였을까? 진짜 이거 식이 달라서 그랬던 거죠? 자, 얘들아, 접점을 알아요. 접하는 점을 알아. 물어봅시다. 접점을 알 때의 접방을 구하는 방법은 뭐다? 서연아, 뭐다?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방 구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했잖아. 서희 뭐야? 접점을 알 때 접방 구하는 공식은? 두 번째. 쪼개라. 그 두 번째가 아니라 쪼개라라고. 쪼개라. 모르면 안 된다고요. 쪼개라. 왜 울어? 2차는 곱이고 또 1차 쪼개라고요. 언제 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쪼개라 공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들아 이게 너희들이 모르겠으면 지야 이렇게 해도 돼. 이거 전개해서 이게 전개한 다음에 얘를 x 곱하기 x 얘를 x 더하기 x로 쪼개서 여기 x 하나에 3 넣어도 돼요. y도 동일하게 넣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귀찮아. 한 번에 할 거예요. 봐봐. 이거 자체가 2차죠. 얘를 어떻게 쪼개? 이렇게 쪼개면 돼요. 뒤에 있는 y도 이렇게 쪼개시면 돼요. 그리고 x 하나에 3, y 하나에 4를 넣으시면 끝. easy. 되겠죠? 아마 하람이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요? 하람아? 그죠? 여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접선이 이 원이랑 접한다. 이건 두 가지를 구해야 되는 문제.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원이 있는데 저 원 위의 점을 알려주고 있고 그럼 접방을 일단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마3과 4를 집어넣으시면 마3x 플러스 4y는 25 마이너스 25는 0. 이게 저거의 접방이에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얘가 얘야. 근데 이 노란색 직선하고 여기 또 다른 원이 있어요. 또 다른 원. 이 또 다른 원은 아까 누구였지? 서윤아 바로 해보자. 이 원의 중심력 별마예요.
저는 중심점 별말, 저 중심. 너무 잘하고 있어요. 4, 너무 잘했어. 누구한테 배운 거야? 너무 잘했어. 반지름 제곱값은 얼마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이거지? 반지름 제곱값은? 이게 뭐하고? 호빵기 끼는 거야? 뭐하고? 제곱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뭐해? 상수항 K를 이항시키는 거니까 마 K. 25 마이너스 K가 R제곱이 되는 거였죠? 여기 루트 친 게 반지름이었습니다. 복습한 겁니다. 됐죠?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직선이랑 얘랑 다시 말하면 중심이 4,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5 마이너스 K인 원이 있는데 이 원하고 얘가 접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죠? 하나만 원하고 직선하고 접하는 조건 뭐 이용하면 좋죠? 보라색 원이 이제 얘가 이 정도 여기 있다는 얘기인 거고 얘랑 접할 건데 뭐 이용하죠? 바로 원의 중심이랑 이 직선하고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야 한다. 끝이에요. 4,3이랑 얘하고의 거리 구하세요. 거리를 구하시면 루트에 3의 제곱, 4의 제곱 넣으시면 25 되시고요. 4 넣고 3 넣고 좋아. 마이너스 12 플러스 12라서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25 절대값 하시면 5분의 25가 나와요. 그래서 5가 나와요. 길이가 5m. 5야, 5. 맞죠? 원의 중심하고 직선하고 거리가 5예요. 얘랑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이랑 같아야 해요. 맞아? 잘못했나?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되려면 K는 0이야 그러면? K 0이네. 얘가 얘랑 같습니다로 놓으면 K 값이 나옵니다. 끝! 연습문 단어평가 문제 7, 8, 10. 원이 있고 원 위의 점이래요. 원 위의 점. 접점인 거죠. 그리고 B라는 점도 원 위의 점이야. OA의 BC 넓이를 구하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약간 그림이 있긴 있어야 돼. 2,1 마 1,2 2,1 마 1,2 원 위의 점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이 XY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요. 그 말은 이 두 점은 원 위의 점이라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못생겼어. 뭐야. 위에다 그래야 되겠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이 있는데요. 2,1 이 정도 될 거고요. 마 1, 2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두 점에서의 접선을 그리면 얘는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고 얘는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조차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조금 더 삐뚤어질 건데 그림이 예뻐야지만 사실 최대한 비슷한 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많이 비슷하진 않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원점을 연결해 이렇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인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됐죠?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이게 접선 두 개를 먼저 구하고 가야 돼. 이 점은 마일 콤마 2거든요. 저 원의 접방 구할게요. 접점이니까 쪼개라죠. XX, YY를 쪼개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X 플러스 2Y는 5라고 하는 직선이 돼요. 이게 저 접선이었고 얘는 얼마가 되냐면 거꾸로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2X 플러스 1Y는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보이니 혹시? 이 둘의 기울기 관계가?
이거 기울기는 2분의 1이고요. 이거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예요. 이게 보여야지면 쉬워. 마이너스 2와 2분의 1 관계 어떻죠? 수직입니다. 그 말은 주황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얘가 수직이에요. 좋아. 어이? 그런데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 외부의 점선 이렇게 그은 거니까 이 길이는 같을 건데 얘하고 얘도 길이가 같잖아요. 그리고 원의 중심하고 접선하고 접점을 연결하면 얘는 무조건 90도예요. 헐. 그럼 내각이 모두 사각형이 직각이니까 직사각형인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인 거예요.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기 쉽지가 않아. 정사각형처럼 안 보였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 얘가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는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5라고요. 뭐야, 끝났네.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인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시면 답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점과 점 사이 여기 교점을 직접 구해. 연립해서 구하고 점 사이 공식으로 구하고 길이를 막 다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많이 복잡해지는 거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답을 맞췄어도 하면 안 되는 방법인 거예요. 알겠죠? 잘했어요. 근데 어려워요. 처음 할 때는. 7번이었고요. 8번. 점 P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라고 했는데 이 P는 원 위의 점이 아니라 원 외부의 점이에요. 원 외부의 점인 거고 접선의 길이가 루트 21이라는 조건이 추가로 있네요. 네. 일단 원을 대충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예요. 그리고 외부의 점이 있어요. 여기 봐줘. 외부의 점이 있어요. 거기다가 나서 허벅 좀만 꺼줘봐. 2분 남았어. 2분.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접선이 그어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점이 5,a이고 여기 만나는 이 점을 t라고 할 건데 p부터 t까지의 요 길이를 우리가 이름하여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이가 루트 21이래요. 요걸로 A 값을 구하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괜찮죠? 이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보조선을 써야 되는데요. 접점하고 원의 중심을 연결하세요. 그럼 무조건이야. 여기는 수직. 이거 꼭 쓰셔야 되겠고. 이 흰색이 반지름이고 그게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P점과 중심을 연결하는 순간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고 루트 21, 2예요. 여기는 피타고라 쓰시면 헐 예쁘다. 5가 나오네요. 이 길이가 바로 5가 되는 겁니다. 끝났죠? 왜 끝난 거야? 점 P와 원의 중심 2,3과 5,a하고의 점 사이 공식을 쓰시면 5 빼기 2의 제곱 a 빼기 3의 제곱 여기에 루트를 취한 것이 얼마? 5다. 양변 제곱하셔가지고 a에 관한 방정식 구하시면 a 값이 2개가 나오는데 a는 양수래요. 그 양수인 값 하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준이 혹시 요 문제 풀 때 그림 그려봤니?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더 편했을 거야. 도형의 문제니까 얘들아 문제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무조건 그림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소리 잘했어. 다음 마지막 라스트 10번. 원 나와 있고 A점 나와 있고 1사분면에서 이게 뭐야? 내렸을 때 이렇게 되겠고 이걸 만족하는 PAB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인 건데 결과적으로 조건이 AH와 BH는 2배 관계다. 가보겠습니다. 이게 2배 관계래요. 요거 2배라는 거 분명히 이용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는 상황이 좀 많기는 한데 일단 얘가 2배래. 이게 K면 여긴 2K. 자 그리고 여기 A점 좌표는 마이 콤마 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일단은 2예요. 이 원의 중심인 0,0이고 뭐가 중요하냐면 P점의 점이 이게 접점인 건데 이 좌표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 지금 모르는 상태인 거야. 근데 이 점이 필요해.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내용은 이게 2배다야. 그러려면 이 접선을 구해야 하고 접선을 구한 후에 접선의 x절편이 b라는 걸 이용을 해야 돼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답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 책에서도 사실 이렇게 풀었어. 이 책에서도. 시간 되겠다. 잘 봐봐. 이게 좀 어렵긴 한데 한번 해봐 드릴게요. 정석적으로 푸는 거랑 도형을 이용해서 푸는 거랑 두 가지를 풀어 드릴 건데 어떤 게 쉬운지는 당연히 두 번째가 도형을 이용하는 게 더 쉬울 거야. 그래서 자꾸만 도형에 망쳐서 문제 풀 때 도형을 생각하라는 얘기인 건데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P점의 X좌표를 P라고 둘 수도 있어요. 접방을 구하려면 접하는 점의 X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될까? 여기 P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Y좌표는 일단 Q라고 둘게요. 그러면 이 직선은 얼마가 되냐면 원방에다가 PQ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PX 플러스 QY는 반지름이 얼마죠? 2였죠? 그럼 4. 이 직선은 이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이거의 X좌표는 구하고 싶어. X좌표 구하는 방법은 Y에 0을 넣으시면 돼요. 그럼 PX는 4. 우리가 구하는 건 X좌표라서 X는 P분의 4. 여기 X좌표 값이 P분의 4예요. 됐니? 그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H점의 X좌표는 P예요. A점의 X는 마이너스 2고 B점의 X는 P분의 4예요. 헐. AP의 길이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X좌표에서 X좌표를 빼야죠. P-2. 이게 바로 이 길이가 되는 거고 여기 BH의 길이는 똑같이 P분의 4에서 P를 빼는 거예요. 이게 여기 길이야. 근데 얘가 2배 더 길대. 그러니 이 앞에 2를 곱한 거랑 얘랑 같다. 라고 식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분수가 있어서 예쁘진 않은데 정리하시면 2P 플러스 2 플러스 4 P분의 4 마이너스 P 넘기면 3P 플러스 4 마이너스 P분의 4는 0. 이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데 분모 P를 예쁘지 않게 보기 때문에 P를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 P를 다 곱해버리면 3P제곱 플러스 4P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고요. 3, 1, 2, 2 마이너스 3, 2, 6 나오네요. 그래서 P값이 3분의 2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구하는 P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3분의 2예요. P값을 구했습니다. 그럼 끝이야. 넓이? 밑변하고 높이. 밑변은 P값 안에서 끝나고 여기를 어떻게 구하냐고요? Y에 넣어. 이 원방에 넣으세요. 원방이 얼마였어? 이거였으니까 X값에다가 3분의 2 넣으라고. 그럼 Y값이 나오겠죠? 양수인 Y값이 높이가 되는 거고 삼각형 넓이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문제가 저 P점의 X를 P라고 설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걸로 하자. 이걸로 그냥 하세요.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느낌만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접점이랑 원의 중심 연결. 그럼 여기 무조건 직각. 이거 무조건 직각.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닮은 비가 성립하죠.
닮은비가 어디 있냐면 이 큰 삼각형이랑 요것도 닮은비고요. 그래서 닮은비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야, 시간이 없다. 오늘까지만 합시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은 접방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신 거기 때문에 요거 쓸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오늘 숙제는 도형의 이동, 단원 마무리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까지. 알겠죠? 수고했어요. 끝.